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AI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런 AI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개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필요한 AI 학습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전 게임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돌리려면 RPG 이런 거를 빵빵하게 하려면 좋은 컴퓨터, 좋은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야 되고, 얘네들을 막 엄청나게 많은 은닉층에서 계산을 많이 돌리고 하려면 당연히 컴퓨터가 빵빵해야 돼요. 빵빵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제가 이걸 어디냐, 퀘어스존 질문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견적 내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왔어요. 봤더니 1,800만원짜리 딥러닝 서버 컴퓨터 맞췄습니다. 연구용으로 쓸 건데 400 정도 봅니다. 360 정도 봅니다. 막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밑에 댓글들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런 스펙으로 하시고 싶으면 500이 아니라 5,000 정도 드실 것 같고, 아까 앞에 나있던 400만원짜리 있잖아요. 400만원으로 하면 돌릴 때마다 값이 다른 전설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또 파워가 걱정입니다. 저게 아까 360만원짜리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게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다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연구실 같은 데서 세팅을 싹 했어요. 싹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딱 한번 깔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할 때 제일 골 때리는 게 저희 그 그래픽 카드를 집어 넣어주고 쿠다 그런 쿠비든 이런 걸 막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데, 얘네가 정말 딱딱 맞아주지 않으면 진짜 오류창이 장난 아니게 많이 뜹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머신러닝 처음 접할 때 이거 하는 데만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울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텐서플로우, 아까 말했던 케라스, 파이썬 이런 애들 막 또 깔아주면 걔네끼리도 또 뭐가 안 맞으면 이 오른쪽처럼 또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구축만 해도 어마무시한 체력 소모가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개인용이 아니라 팀 내에서, 연구실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장비 맞추고 저 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면 또 저걸 다 깔아줘야 되고, 되게 약간 절망적인 순간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골 때리는 머신러닝 환경 구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 이제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되고, 가상 머신으로 그 환경도 제공이 되고, 데이터 넣고 파이프라인 되고 이런 게 다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되고 P2 생성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아마존의 그 세이지메이커 사용법부터 익혀야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좀 이미지 CNN, RNN 같이 이미지나 그런 거 돌릴 때는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P2 18X라지 기준이 1시간에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싸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코렐인데, 코렐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고, GPU, TPU, CPU 또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약간 공동 연구실 개념이 강해가지고 아주 양이 많은 분석은 제한을 두고 있고, 접속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런타임 연결 제한 시간 초과로 접속이 종료돼서 싹 날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 좀 적재를 많이 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서 또 그 갖고 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무료지만 좀 단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 N3N 클라우드의 치타라는 AIX 플랫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적재 가능해서 이제 불러오는 시간도 아주 빠르고, 또 24시간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머신러닝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좀 선전 좀 하자면 지타는 뭔가 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인터넷이 가능한, 그러니까 연구실에 노예가 되지 않고 연구실에 곰팡이가 되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독자적인 UI. 콜렉 같은 경우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습법 익히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독자적인 UI가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램, 텐서보드와 같은 친숙한 UI로 사용이 편리하고, 뭐 신속한 환경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 때리는 쿠비듬 설치하고 텐서플로우 깔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GUI로 이렇게 클릭 땅땅 하면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활용 사례로 보면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비싸니까 이제 콜앱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콜앱은 12시간 후에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연속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으로 이제 구축형 치타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안 나오고 집에서도 AI 학습과 실습을 할 수 있게 됐고, 졸업생들, 이제 졸업하실 분들, 캡스톤 디자인 수강 학생분들도 각자의 연구 목표에 따라서 독립적인 인공지능 실습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저희는 관리자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모드, 사용자 모드 있는데, 관리자 모드를 사용해서 교수님도 학생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군, 얘가 뭘 하고 있군 하고 쉽게 감독하고 코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이스트 창업원 사례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의 스타트 기업들이 고성능 GPU 자원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분배해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증가하는 사용자에 대한 간편한 추가 및 사용자 관리가 필요했고, 또 인프라 관리자 없이, IT 관리자 없이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AI GPU 팜을 운영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이분들은 치타 구축형 도입하시고 15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성능 GPU 자원을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분배하면서 사용했고, 사용자 추가 시 쉽게 관리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관리자 모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프라 관리자 없이 IT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카이스트 AI 대학원 사례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사용 중인 GPU가 있었는데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빨리빨리 GPU 확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 기간이 짧고 예산도 이제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이지메이커 AWS 거는 P2 인스턴스 기준으로 P2 16X 라지는 대략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산에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치타 도입 후 이제 P2 대비 60%의 비용 절감으로 유연한 GPU 자원 배포와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기본 용량의 스토리지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